부동산 들어가는 상상만 해도 떨리시진 않나요? 뭘 물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저도 1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작년에 첫 부동산 가서 어버버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가서 뭘 물어봐야 되지, 어디 부동산이 좀 좋은 부동산인지 갔는데 바로 집을 볼 수가 없다고? 또 투자자라고 하면 매물차게 내쫓으시는 사장님도 계셨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시게 되면 만나게 될 여러 시행착오들 제가 오늘 싹 줄여드리겠습니다. 왕초보가 이 영상을 보시면 웬만한 숙련자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부동산의 왕초보였던 제가 지난 1년간 100번도 넘게 부동산 다니면서 알게 된 꿀팁까지 싹 공유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가서 왜 말문이 막힐까요? 저는 정확히 뭘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어볼지 정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 방문 시 행동 요령과 질문 리스트 5가지,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산 가서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만의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전 준비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전 준비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사전 준비를 좀 잘 해두고 가면 현장에서 당황할 만한 요소가 확 줄어들고 원하는 정보만 좁혀서 질문할 수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임장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한 부동산에 들어가서 길게 임장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고수일수록 짧은 시간 내에 적은 질문으로 많은 대답을 좀 이끌어내고 필요한 정보만 딱 듣고 나오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임장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아는 게 아니라면 사전 조사가 필수겠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느끼지는 마세요. 간단합니다. 사전 조사는 네이버 부동산 하나만 있어도 대부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이버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쳐보세요.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시면 되고,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단지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조사했었던 가대 롯데캐슬 모른데 아파트를 한번 쳐볼게요. 치시면은 이렇게 단지가 나오고 이렇게 전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거를 매매로 변경하고, 그리고 전체 면적에서 면적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격순을 낮은 가격순으로 확인하고 동일 매물 묶기를 해서 그 같은 매물을 같이 묶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을 할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몇 평이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시세 실거래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걸 평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33A, 33B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오늘은 33평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면적을 보시면 아까 109랑 111이 33A, B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클릭하고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B타입이 3층이 2억 3천, 7층이 2억 3천, 2층이 2억 3천, 저층이 2억 3천, 2층이 2억 3천 5백, 그 다음 2층이 2억 3천 8백, 10층이 2억 4천. 여기까지 전부 B타입이었고요. 그 다음 4층이 2억 4천. 여기까지 B타입이네요. 고 지금 A타입이 하나 있는데 저층이 2억 4천 5백입니다. 지금 2억 4천 5백 밑으로는 전부 다 B타입이었고요. 2억 5천에 1층이 B타입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 9층이 A타입이 2억 5천 5백이 하나 나와 있네요. 그래서 뒤로 쭉 이렇게 매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매물들은 한번 궁금하시면 쭉 보시면 되고, 저는 조금 최저가 위주로 보는 편이에요. 일단 금매 가격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를 한번 볼 건데요. 그래서 A타입을 보시면은 1월에 가장 마지막 거래가 됐고, 17층이 3억 1,800, 그다음 12층이 2억 8,700, 20층이 3억 500, 그다음에 1층이 2억 3,300, 3층이 2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33형 B타입을 보면 아까 A타입보다 이렇게 그래프가 훨씬 촘촘하죠. 거래가 훨씬 많다는 뜻인데요. 거래가 많구나 하고 이렇게 매물을 살펴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7월에 A타입 마지막 거래였는데 B타입은 11월이 마지막 거래네요. 그만큼 거래가 좀 더 많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2천에 3층이 거래가 됐고, 2억 3,300에 4층, 2억 3천에 2층, 2억 4천에 15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층이 조금 다르긴 해도 3억에 거래가 된 것도 있고, B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2천, 2억 3천, 2억 4천 이렇게 좀 거래가 됐잖아요. 가격이 한 5천, 한 4, 5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단지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 좀 힌트를 잡으실 수 있을 건데요.
단지 정보에서 클릭해 보시면은 저런 화면이 나오실 거고요. 보시면은 지금 A타입은 침실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 4베이 타입이고요. 판상형 타입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543세대, 그다음 방수는 3개, 욕실수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B타입 같은 경우는 방수랑 욕실수 동일하고 세대수가 한 3배 정도로 많네요. 그래서 거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방이 2개가 앞으로 나와 있고 하나는 뒤로 가 있죠. 이렇게 3베이 타입으로 4베이 타입보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없는 타워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렇게 단지 정보를 통해서 A타입이 좀 더 인기가 많고 매가가 높은 이유를 어느 정도 추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세대수나 이제 사용 승인이 보시면 몇 년 된 아파트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 주차 대수도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가격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이렇게 단지를 살펴보시면 단지 내에 동 자체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동별로 노랄동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보시면 옆에 바다가 있죠. 이 바다가 보이는 이런 앞쪽 동 같은 경우는 로얄동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바다가 보이는 동은 가격 차이가 꽤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짐작을 하실 수 있고, 이걸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서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여기 우측에 보시면 중개사 탭이 있죠. 중개사 탭을 누르시면은 해당 단지 내 근처에 있는 중개사가 다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4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네요. 부동산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뭐 전화번호나 이런 게 나오고, 최근 집주인 확인이 94건,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내놓으신 걸 보이고, 대략적으로 매물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내가 관련 아파트 매물을 많이 내놓으셨는지, 그리고 집주인 확인은 많이 했는지, 매매, 전세, 월세를 좀 활발하게 올려놓고 계시는지, 이런 걸로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이 94건 정도 올려놓으셨고, 롯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181건, 아까 프라임보다 한 2배 정도 많으시죠. 조금 더 활발하신 거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도, 전세 매물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명가랑 캐슬도 있는데 여기는 비슷비슷하네요. 비슷비슷한데 아까 롯데 그분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슬 부동산 같은 경우도 확인 비슷하고 매매도 매물 자체도 비슷하게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시다가 또 뭐 집 자체가 이렇게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집이 좋아 보이면은 예약을 하셔서 보러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집주인 확인이 많고 조금 더 믿음이 가는 부사님이 보이시면은 그 부사님께 예약을 해서 보러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어디 부동산이 더 잘 알려주실 것 같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고 임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미리 부동산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정해야 할 것과 위에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질문 리스트 5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미리 정해야 할 것으로는 실거주와 투자자 중에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 임장을 처음 가보시는 분이시거나 좀 자신이 없으시면은 실거주로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투자자나 공부하러 온 사람처럼 보이면 매물차게 안 알려주시는 곳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부동산이 3곳 정도 있으면 처음엔 실거주로 가서 집을 보고 나머지 2곳은 투자자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구조주를 보여주시면서 좀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긴장을 좀 푸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서는 좀 바꾸시면 안 되는 게, 그런 얘기인데 뒤에 부동산을 실거주로 갔다가 뭐 투자자로 갔던 앞선 부동산에서 그 사장님들이 공동 중개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투자자 당신 투자자라고 했는데 지금 실거주로 또 왔네?' 이렇게 또 마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순서는 안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사 날짜나 뭐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는지를 보통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대부분 물어보시기 때문에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은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 만약 실거주로 집을 구하신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이사는 한 3-4달 뒤 정도로 잡으시고 자본금은 보통 아파트 가격의 한 30%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대출받아서 집을 사기 때문에 그 정도 잡으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리스트로 들어가서 방문할 때는 이제 예약했다면은 자연스레 집을 보러 가서 사진 찍으면서 보고 그다음에 중개소로 가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예약하지 않고 간다면 집 보러 왔다고 하면서 질문 리스트대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들 롯데캐슬 아파트 33평 보러 왔는데 전세 다 매매로 구하려고 하는데 요즘 분위기 좀 어떤가요?" 이렇게 분위기를 어떤지 물으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뭐 전월세나 매매를 찾는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최근 실거래가 없었다면 그 이유 묻고, 뭐 만약에 실거래가 많았다면은 왜 인기가 좀 많은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전 조사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뭐 33 평이 2억 3천에 나온 거 보고 왔는데 그 정도면 좀 거래가 되나요? 아니면 보통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보통 2억 3천은 매도자들이 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현장에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 특성에 대해 물어보세요. 뭐 혹시 RR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로얄층 로얄동이라는 뜻인데요. 이 로얄층 로얄동에 따라서 가격이 뭐 몇 천만 원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사 시에 이 부분을 놓치면 좀 섭섭하겠죠. 그래서 뭐 가장 인기 있는 동은 어딘지, 뭐 바다가 보이는 동이 인기 있을 것 같긴 한데 가격 차이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가장 인기 있는 타입이 어떤 타입인가요? 뭐 로얄 타입에 대해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A, B 타입 중에 뭐 그 A가 더 좋다면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층과 고층의 가격 차이는 혹시 어느 정도 나나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동산에 간다면 처음에 딱 봤을 때 좀 유독 친절하고 말이 좀 많게 느껴지는 부동산 사장님께 뭐 "여기 쪽으로 이사 오려고 하는데 지역 특성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교통은 좀 어떤가요? 학구는 어떤가요? 상권은 좀 어떤가요? 뭐 주변 편의시설은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아니면 주변 소재나 악재 같은 건 없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사한 매매 전세 가격보다 좀 싸게 나온 물건, 뭐 만약에 33 평을 2억 3천에 조사했다 하면 2억 3천 보다 쪼끔 더 싸게 나온 물건은 없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금매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현장 조사하다가 금매를 찾으면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액보다 싸게 나온 건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으로 준비한 내용이 없으면 좀 질문하기 자체가 힘들겠죠. 그래서 뭐 사전 지식이 좀 숙지가 덜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은 좀 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지 말기인데요. 메모하는 거는 좀 공부하는 티가 나서 건성으로 대답하시거나 귀찮아하며 내쫓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보다는 녹음으로 대체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클로바 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되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쓰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셔 가지고 연락하는 척 폰을 보시면서 어플 키시고 녹음 버튼 누르고 자연스럽게 폰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뭐 근데 요새 워낙 부동산인데도 이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녹음이 들키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뭐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제가 잘 까먹어서 녹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아는 티를 내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화는 정보를 얻는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갔을 때.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도 티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들으세요. 정적이 흐를 때 그럴 때 저희가 준비해 온 질문 리스트를 계속 던지면서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나중에 녹음해 둔 내용을 복기하면서 찾아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너무 공부하는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아는 티를 내면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망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에도 보통 한 단지에도 한 3-4 곳은 있는 경우가 많고 쪼끔만 넘어가면 또 부동산이 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 곳에서 매몰차게 됐다고 해서 다음 부동산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많은데 뭐 다음 부동산 가면 되지 뭐.' 하고 마음 편하게 나오시면 되니까 너무 마음 쓰거나 실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만의 꿀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꿀팁은 첫 번째,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는 대략적인 수리 비용이나 수리 여부에 따라서 가격 차이에 대해 물어보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략 지금 올 수리 시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수리 후에 매도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 놓으면은 올 수리를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올 수리를 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요새는 다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수리를 하는 분위기다, 요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올 수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기본 아파트를 사서
파는 게 이득일 수도 있으니까 금매를 사서 파는 게 이득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현장에서 좀 조사를 해 놓으시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매도를 해야겠다.' 요런 것도 사이즈가 좀 잡히실 거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 매물에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나와 있었는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거래 유동성을 좀 파악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인터넷으로는 이게 매물을 계속해서 다시 올리시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이렇게 질문하시다가 이 현 매물에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나와 있었는지도 한번 질문해 보셔 가지고 실거래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팁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쪼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영상을 제작하거나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 열심히 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